자, 그럼 모음 가볼게요. 자, 여러분,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 없음. 그래서 호흡이 되는 만큼 엄청 길게도 발음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울린다. 모두 다 유성음입니다. 모두 다 울림소리예요. 울림. 자, 그리고 이 모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단모음, 이중모음이라고 나눕니다. 뭐 중성 모음이네, 뭐 아니면 삼중 모음이네, 뭐 이런 얘기는 다 학교 문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고 딱 요거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뭘로 나누는 거냐면, 단모음 같은 경우는 이제 입과 혀의 위치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처음에 잡은 모양과 혀의 위치 그대로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음기관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는 거죠. 그런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중모음은 기본적으로 반쪽짜리 모음 더하기 단모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단모음에다가 자, 반모음이라는 개념을 더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모음이 뭐냐? 자, 우리나라의 반모음에는 두 가지의 계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열이 뭐냐면 이 계열과 오 계열입니다. 오, 우 계열. 자, 그래서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가 붙는 거죠. 그럼 단모음에 얘네들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2에서 아로 가고 2에서 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야, 이어, 이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여, 요, 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뭐 와, 워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소리가 바로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입술과 입 모양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단모음을 외우고 이중모음은 많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단모음 10개만 외우면 됩니다. 단모음은 몇 개? 10개다. 자, 우리 깨알같이 금방 한 거 복습해보죠. 자, 우리나라의 자음에서 파차름은 뭐 하나? 지읒 계열 하나. 그러니까 3개가 들어가야죠. 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차름 3개는 시옷, 쌍시옷, 히읗. 그거 말곤 다 파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모음에서는 10개 빼고는 다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개가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자, 제가 좀 독특한 순서대로 부르게 될 텐데 이 순서의 이유가 있어요. 이, 어이, 에, 아이, 에, 2세대, 그리고 가. 자, 여기까지가 2세대가 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좀 편해요. 2세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전공, 무드, 돼, 위. 자, 이렇게 해서 10개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세, 대가 전, 공, 무, 드, 대, 위. 그냥 외우자고 만든 그냥 헛소리예요. 자, 근데 입에 좀 잘 붙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음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입을 기준으로요. 그쵸? 자, 입 모양을 지금 옆으로 그렸을 때 삼각형을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랬을 때, 요렇게 나눴을 때요. 자, 이쪽 앞으로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혀가 중앙보다 앞으로 나가 있으면 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전설. 그리고 혀가 중앙보다 뒤로 넘어가 있으면 후설 모음이라고 하죠. 후설. 그러니까 결국에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 후설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도 다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를 나눠요. 자,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는 개념이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내면은 원순. 그 다음에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내면 평순. 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릴 수가 없어요. 입술 모양에 따라 어떻게 노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뭐가 입술이 동그래지는지. 자, 뭐가 동그래질 것 같아요? 오, 우, 왜, 위. 그쵸? 자, 요거 4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오, 우, 왜, 위. 자, 여기. 요거 4개가 원순인 거죠. 나머지는 다 평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배치를 시키면 아까 전에 그 순서. 2세대가 전공무드 대위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앞에 있고 제일 높은 모음이 이예요. 맨 앞에 있고 제일 높은 모음이 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고 제일 낮은 모음이 아입니다.
이에서 아가 가장 혀와 턱이 많이 움직이죠. 이아,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 칸씩 주는 거예요. 이, 세, 대, 그리고 뒤로 가요. 가. 이세대가. 그죠? 그러면서 후설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전공 무드를 여기다가 2개씩 주는 거예요. 전공, 그쵸? 그 다음에 무드, 그죠? 이렇게 2칸씩. 전공 무드, 그 다음에 되위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되위. 그래서 하트를 쭉 그릴 거예요. 이거를 내가 금방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다면 만약에 전설이면서 중모음이며 평순이고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바로 풀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대가 전공 무드 되위 이렇게 하면서 찌그러진 하트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아, 어디가 후설이고 어디가 전설이구나. 이런 거. 그리고 고중전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세대가 전공 무드 되위 이렇게. 되위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되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모음의 삼각도. 우리나라 단모음 10개가 다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분절 모음에 대해서 쭉 봤어요. 자, 그러면은 분절 모음이 아닌 거. 분절이 안 된다. 우리가 표기를 하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정확히 나누어 인지가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내기도 어렵죠. 근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는 거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비분절 의문에 2가지가 있는데 자, 소리의 길이, 음장이라고 하는 거죠. 소리의 길이랑 그리고 하나는 억양이에요. 얘네가 왜 의문에 들어가냐면 얘네도 의미를 변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눈으로 눈을 보다라고 발음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눈이라는 동음 이의어를 뭐를 통해서 구별을 해요?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의미를 변별해 주죠. 이 눈이랑 내리는 눈을 변별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 변별단위인 의문이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비분절 의문에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억양.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자, 전혀 달라요. 밥 먹었어? 질문. 밥 먹었어. 정보 전달. 자,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억양도 당연히 의미를 변별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뭘까요? 얘네 둘 다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에 문장을 주고 올리고 내려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게 어떤 대단한 유의미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못 내지 않아요. 억양은 시험에 내지 않아요. 우리가 듣기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비분절 의문은 요거 하나입니다. 자, 소리의 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 문법에서는 간단하게 이것은 그래서 의문이다. 요 정도로 마치지만 여러분들 재정국어나 이제 기본서들을 보면은 문법의 여러 영역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표준 발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어문 규정이죠. 어문 규정의 표준 발음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자, 어문 규정은 5개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 5개 중에 5분의 1인데 시험 출제 비율은 이 5개 중에 1위. 그쵸? 자, 그래서 표준 발음법이라는 어문 규정. 그 부분 혹시 이제 만약에 너무 모른다 싶으면 이건 이론 개념어의 맵이니까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순 없고. 근데 이거의 중요도를 말씀드리니까 무료 특강 중에 어문 규정에서 그쵸? 표준 발음법 같은 거 이렇게 찾아서 좀 보시면 좋겠죠?